자, 벌써부터 슈퍼챗으로 이렇게 메시지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 5874님께서 부산 선거는 내가 제일 잘한다. 한동훈도 9% 받을 것이라고 한 분은 어딨나요? 나쁜 놈이야 진짜.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빨리 부산 복합 내려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뭐 모른다고 괜찮다고 그럴 일 없다고 막 그래 싸트만은. 그래 싸트만은 역시 판세 읽는 눈이 없어요. 예, 예찬이 찾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행복해님께서 하은기 화이팅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시고 계시고, 오렌지님께서 22촌 인천 까르띠에 부산이 아쉽지만 안산 음주운전 후보 낙선, 용인 집 주소 모르는 후보 낙선, 본인 공약도 설명 못하는 후보 낙선, 이것만으로도 희망이 보이고 민주당이 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힘만큼이나 오만했습니다. 예, 라는 메시지 주셨고요. 예. 자, 지금 아까 우리 하은기 대변인이 얘기했던 지금 투표지가 없어가지고 논란이 됐던 송파 쪽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선관위에서 분명히 잘못한 건 있지만 이걸 뭐라 할까요? 원래는 이제 재투표를 하고 싶다, 재투표를 해야 된다, 혹은 뭐 이거 선관위를 고발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었는데 고발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고발장은 접수가 안 할 것 같고. 이제 뭐 당선이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처리할 건 명확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드시 고발을 해서 법적인 책임들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선관위원장도 아니고 사무총장이 저녁 9시에 한 3분 정도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 이걸 사과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국민적인 역풍이 있었고 결국에는 밤에 12시부터 선관위에서 뭐 회의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재선거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의 주인공 김성열 최고께서 오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기억친다 우리 김성열 최고 왔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초코우유 빛깔 김성열.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많이 가고 얼굴도 많이 검게 그을린. 근데 보니까 선거를 뛰면 네네. 목도 가고 이제 타고 좀 그래야 되는데 민주당 분들 좀 뽀얗더라고. 아니 이광재 후보는 아예 토론장에도 안 왔잖아요. 이광재 후보 안 나왔죠. 근데 이광재 후보와 이용 후보는 막판에 제가 보기에 그 당에서 비공표 기간에 그걸 돌려요. 여론조사를. 이제 바깥으로 공표는 못하고 내부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각자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2번 주는데 한 번은 사전 투표하기 전에 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 3일 남겨놓고 한 번 줘요. 보통 그렇게 해왔어. 지금은 정확하긴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줬을 때 둘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막판에 엄청 거리로 나와가지고 유세를 세게 하시는 거야. 저기 하나 거기 대전 거기 사고 났었잖아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유세하지 말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갔잖아. 네네. 그래서 나는 또 우리도 로고송 틀지 말라고 그러길래 율동하지 말고 그러라 하길래 안 틀었지. 근데 여기는 치열하니까 그냥 막 다 하더라고. 막 내 귀에다 대고 막 빵빵 때리더라고. 그래. 이분들이 지금 완전 붙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 덕분에 이제 지나가는 할머니가 분명히 나 뽑겠다고 그랬던 세 번째 봤던 할머니가 내 귀에다가 대고 거기 뽑으면 이광재 된대. 아이고야. 그래서 이거 쉽지 않겠구나 생각은 했었어요. 그랬구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 하은기 부대변인도 고생 많이 했죠. 뭐. 고생 많이 했죠. 근데 그 정도 득표율은 정말 역사에 남을 득표율인 것 같아요. 너무 아쉽긴 하지만 이게 선거가 위너 텍스 올이지만 그건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전쟁터에서 몸을 불사르고 오신 분들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진짜 다들 뭐 결과에 또 승복할 줄 알고 해야 되니까 다들 일단은 고생 많았다. 진짜 세 분 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 김성열 최고 이번 출마로 본인이 느낀 게 또 많을 것이고 엄청 많죠. 또 소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도 느꼈고 제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거나 이 길 예상은 했으나 정말 쉽지 않은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잡으면서 그래도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떻습니까? 지금 그 김성열 최고의 득표율은 어떻습니까? 보정금은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보정은 택도 없고요. 제가 예상했던 득표율보다 절반 정도도 안 나왔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근데 사실상 캐스팅 보트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워낙 지금 붙어버려가지고 그러네. 사실상 캐스팅 보트가 됐는데 네. 근데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표를 누구 거를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보수 쪽에 가깝다 보니까 저기 이용표를 가져가서 너 때문에 이용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뭐 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 제 그 투표소별 득표율을 봤더니 제가 제일 많이 가져간 곳은 가밀이란 지역이에요. 거기가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표가 나왔던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가져간 표는 이광재 후보의 표도 분명히 절반 가져간 거다. 그래서 저로 인해 가지고 뭐 저게 이용 후보가 떨어졌다 이 얘기는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저를 위해서 나온 거고 저를 뽑아주신 분들은 개혁신당을 뽑으신 건데 그게 뭐 누구의 표여야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네. 지금 이제 3840님 그리고 푸푸님 우리 4940님께서 김성열 최고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라는 이제 메시지 시작이죠. 네. 주시면서 응원해 해칭이 주시고 계시고. 4940님. 그리고 우리 배변봉투법님께서는 헌기야 어깨 펴 네가 진 거 아니잖아. 일단 부겸이형 번호는 지워라고 이렇게 메시지. 아유 철없는 새끼 진짜. 우연님, 김성열 후보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와, 아유, 10만 원이나 감사하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하죠. 진짜 고생 민주당이 많았어요.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무슨 자리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대구라는 도시가 저희가 낼 수 있는 맥시멈인 카드예요. 김부겸 총리가. 그럼. 그리고 그 지역에서 민주당계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던 게 이례적인 거고 그게 조합된 선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선거에서조차 져버리면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도 굉장히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져버리면 앞으로 저희는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겁먹는다고 이제 부산처럼 누군가가 당선이 되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도전을 하는데 김부겸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인품으로나 역량으로나. 그렇지. 그러니까 도전할 엄두를 못 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저렇게 해도 계속 찍어주니까 30년간 했듯이 일을 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추경호 후보가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네. 의뢰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보통 이준석 대표께서 살찐 고양이라고 표현하는 그 대구에 있는 정치인들이 유권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공천권자 눈치를 봅니다. 유권자들 눈치를 보면서 그 지역에서 뭔가 갖다 주고 성과를 내서 뽑힌다 이게 아니라 네네.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니까 실제로 일을 안 해요. 한 GRDP가 낮죠. 그걸 보고 이제 호남도 안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호남도 똑같아요. 그건 이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근데 지금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도전할 사람이 없어지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어떻게 해도 찍어주니까 또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은 김부겸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고 제 고향이기도 한 그 대구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일을 안 하게 되니까 네네. 정치인들이 그 지역에서 경쟁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그게 염려돼서 얘기했던 거지 민주당이 이기고 지고 이긴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호남을 그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광주에 김부겸 같은 사람을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3번씩 떨어져도 계속 나가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호남이랑 민주당이랑 그 지점에 대해서 동일 비교하는 건 불공정해요. 아 그래. 우리도 3번씩 4번씩 떨어지면서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지점에 인해서 왜 그 김재섭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나 그래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험지에 도전한다고. 네네. 근데 사실 당의 어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건 수평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정당이 뭔가 비전을 보고 경쟁을 해야 그 지역이 어쨌든 살아나고 이러는 거니까 그러는 지점에서 아쉬운 거지 뭐 저희 민주당이 져서 뭐 기가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게임처럼 해서 떨어져서 꼬숩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철없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이 낼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분명해요. 여기 지금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오신다고 해도 저만큼은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김부겸이라는 카드가 정말 최선의 카드였고, 그렇지. 그리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분명한 의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아무런 위협을 못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로 잘못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분명히 불러일으키는 맞아요. 그 수준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 발전을 가져오는 건 사실입니다. 되게 건투하셨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라 정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항상- 이정현은 여기다 될 분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와서 밝히지만은 제가 캠프에 공보 메시지 TV 토론 정무 4개 딱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메시지 조율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근데 김부겸 후보가 내란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제가 일절 네거티브 안 했다고요. 그냥 뭐 사실 추경호 후보 이제 당선인이죠. 추경호 후보 당선인께서는 매주 수요일 날 내란 주요 정사 임무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지역 같으면 바로 얘기하죠. 당신 사법 리스크로 날아갈 사람 아니냐 하죠. 뭐 내란 관련해 가지고 그 표결 방해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죠. 안 했다고 그런 거. 그냥 왜냐면은 그 지역에서 좀 뭐 경쟁을 하더라도 정책 가지고 하고 지역 발전론 가지고 하고 이러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아쉬운 거지. 뭐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뭐 무슨 영남도 못 석권하고 그래서 아쉬운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는 항상 방송에서 김부겸 후보께서 힘든 결정해서 대구시장 출마해 주신 거에 대해 개인적으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매력적인 후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부겸 후보가 근데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냈었던 메시지는 민주당이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거티브 안 한 것들을 넘어서서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본인을 당선시켜주면 이거 맞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오만한 모습, 폭주하는 모습 맞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지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서도 그 정용진 회장이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 중앙당에서 좀 엇갈리는 메시지들이 초반에 나갔어요. 수석 대변인과 당 대표의 메시지 좀 다르게 나갔던 거. 이때 김부겸 후보께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는 또 메시지를 내주셨거든요. 이거는 김부겸 후보께서 대구라는 곳에서는 결국에는 당세보다는 거의 무소속처럼 선거 캠페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당 지도부가 뭐 전당대회 앞두고 굉장히 또 시끄러워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네네. 이 메시지들을 그대로 넘길 게 아니다. 중앙당에서 분명히 이런 메시지를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어떻게 본인들이 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낼 것인지 그런 정당이 될 것인지 왜 이번에 2030으로부터 민주당이 버림을 받았는지 본인들을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아마 이제 뭐 댓글에서 국민의힘이나 잘해라 뭐 이런 말씀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저희 국민의힘도 반성할 부분 많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번에 어쨌든 김부겸 후보가 냈던 메시지는 분명히 되짚을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곧 전당대회 민주당 할 거잖아요. 네. 김부겸 후보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당대표로. 네. 그 저분이 돼야지만 정치가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안 흘러가고 그래도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은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지금 뭐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만 김부겸만한 사람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김부겸 후보님 같은 분이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해요. 안 합니다. 예. 자, 그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안 나간 유일한 후보가 김부겸인데 보통 우리 당 소속 후보들이 거기 나가는 이유는 그 좀 마뜩치 않아도 나가는 이유는 후원금이 잘 거치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 그렇잖아요. 후원금 때문에 그 유튜브들 따라다니는 게. 예. 근데 그거 안 하고도 잘 거쳤어요. 전당대회 나가려면 거기 나가야겠지 아마.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이번에 선거에서 노력을 했는데 또 그런 권력 투쟁해서 뭔가를 훼손시키고 하는 게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는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서 주신 것이지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후속 도모 뭐 이런 걸 위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구나. 예. 또 소문은 또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가지는 않고 실상은 뭐 외교부 장관 자리를 받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본인이 좀 커야 뭐 자리를 받고 이런 것도 좀 수월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이다라는 소문들도 좀 요즘에 여의도에서 돌고 있더라고요. 결국에 지방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좀 너무 앞서서 준비한 듯한 모습도 이번에 여러 군데에서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오만하다 민주당이 이런 판단하신 거에 또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네.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패배를 하고 메시지를 냈는데 개인의 패배이지 시민의 패배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메시지 혹시 우리 홍기가 만든 거? 아까 스타벅스 그런 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네. 뭐 무슨 내라는 사법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대구 시정 얘기하자 이런 것들은 제가 초를 잡고 제안한 것들인데 낙선 인사를 저렇게 쓰지 않죠. 저는 후보 모자라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뭐 후보 저건 후보밖에 못 써. 예, 알아서 하셨겠죠. 그렇죠. 개인의 패배라는 얘기를 한 거는 김부겸 후보가 메시지를 직접 만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내가 근데 네거티브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하면은 그 선거에서 네거티브 안 쓰는 거는 저는 좀 쓸 수 있는 무기 하나를 안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네거티브에 선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저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거나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 이런 거는 진짜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전과가 많거나 아니면은 뭐 병역 기피가 있거나 어쨌든 공보물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공보물에서 선관위에서 입증을 해서 재산, 탈세, 그다음에 병역, 전과 이런 것들은 다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나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내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생각이 조금 달라요. 물론 내거라는 게 상대편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러겠지만 저는 이런 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관위가 어쨌든 공개를 하라고 하는 내용인 만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추경호 지금 당선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저는 물론 대구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고려를 하셨을 수는 있지만 저는 하는 것도 맞았다고 봐요. 왜냐면 사실이잖아요. 수찬이 형이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TV 토론 보고 이수찬 후보자한테 수찬이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TV 토론 팀 다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할 말은 해야지. 알 건 알려야죠. 네. 예. 우리 포밤님께서 대구 주민입니다. 김부겸 후보님 낙선 너무 가슴 아프지만 국힘당 못지않게 민주당도 중앙당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부모님, 하원기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대구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 주셨고요. 당 탓을 한번 해볼까 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만은 뭐 아까 메시지 썼다고 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여당 후보로서 어디서 예산 가져오고 입법 뭐 지원받고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것만 가져오고 당에서 사고 치는 것은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맞아. 무소속으로 나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3선이에요. 김부겸 정도 되면.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배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주의라든가 너무 진영으로 갈라져가지고 적대하는 걸 이걸 뛰어넘으려고 그걸 달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내려온 공소 취소 이런 것들 저희가 차단한다고 차단했습니다만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중앙당에서 안 도와줘서 뭐 우리가 졌다 이렇게 남탓하기에는 중앙당이나 정부가 여당이기 때문에 얻는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것만 가져가고 안 좋은 건 또 분리하고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탓하는 거 별로 뭐 의미 없다. 네. 좋습니다. 이미 다 또 지난 일이니까. 네. 자, 이번 6.3 지방선거의 전국적인 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판세가 보면은 민주당이 강원까지 이렇게 접수를 하는 거 보면 민주당의 승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대승이죠, 대승. 울산, 네. 부산까지도 파란색으로 색칠해져 있고 서울 하나 빼고는 지금 거의 뭐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국힘의 베이스 캠프인 대구 경북 그다음 경남 이 지역만 간신히 국힘이 좀 가져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대 4 정도의 스코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이 없었으면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서울이 이제 막판에 뒤집히면서 이제 저쪽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이제 명분이 생겨버렸어요. 더 버틸 수 있는. 네네.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더 버틸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에게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의문점으로 남긴 하는데 네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장동혁 대표 뭐 함부로 물러나라라고 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니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오세훈- 해당 행위적인 말이 되겠는데 아까 말을 하다가 들어오셔서 끊긴 부분인데 그 강전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관위가 개판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저는 그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한데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법률로 의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강도 높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르면 투표가 종료되고 나서 개표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어겨진 거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진짜 중차대한 사고를 친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위안무야 뭐 사과 한마디 하고 넘어갈 일이 전혀 아니고 제대로 된 어떤 조사, 수사, 처벌, 책임, 개선이 필요한 일이고 네네. 그러면 제가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솔직히 저는 그 당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세훈 후보 이기는 거 보고 약간 안도했어요. 그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졌으면 네. 재선거하자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거대한 부정선거 정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그럴 수도 있지. 예. 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재선거는 없다 알고의 가치도 없다 못 박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신중하지 못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률적으로 따져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국민의힘이라도 재선거 하자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승복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재선거를 했을 때 만약에 정은호 후보가 더 표가 벌어지는 상태로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것 외에는 사회 혼란이나 뭐 신뢰 훼손이나 이런 게 잠재워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당이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제1야당이 전체가 부정선거에 늪에 빠져버리면 나라가 개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못해서 심판받은 거지만 네네. 혹시라도 그 결과를 왜곡하는 네. 이게 뭐가 나오면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럼. 그래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제 분명히 민주당 지도부에서 재선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지켜서 이거를 당리로 이용해가지고 뭐 재선거하지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이분들이 공당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발표도요. 당대표가 한 것도 아니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했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뭐 투표 유불리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요. 성동구 안에서 10개가 넘는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 못하고 가신 분들이 있다. 근데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성동구에서 표가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는 표현도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이러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당이 그런 주체가 아니고 선관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조사가 되어야 되고 선거의 이러한 가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갔어야 됐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무슨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그 무렵에 오세훈 후보가 좀 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들은 방송에 나와서 아니 어차피 지금 또 오세훈 후보가 지고 있는데 크게 지고 있으니까 송파 이쪽에서 몇 표 정도 못 열어도 이게 공직선거법 198조에서 선거에 영향 끼치지 않으면 재투표 안 해도 된다. 이 규정을 막 방송에서 저녁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어제 민주당의 메시지는 분명히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지금 아까 이제 오세훈 당선인이 소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없던 일로 할 수 없다, 없던 일로 묻어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밝힌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은 한동안은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안 안 시끄러워지도록 여당도 야당도 이거 정치 쟁점화 시키지 말고 선관위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만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측에서 지금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이거 명확하게 정리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어제 내줬다면은 저는 지금 같은 의구심들은 좀 없지 근데 않았을까라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간에 다행히 민주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 했기 때문에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꿔서 재선가하자 이렇게 안 할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서로 일관성을 지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 몇몇 패널들이나 몇몇 강경파들은 그럴 수 있겠죠. 국민의힘에서 어제 재선가하자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말에 반응을 민주당도 하지 말고 여당이면 여당답게 좀 국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서 이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으로 좀 가져가지 말고 여야가 잘 얘기를 해서 선관위가 갖고 있는 폐단이나 문제 해결하는 데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당리에 맞게 그 당의 이익 따라 가려고 정쟁화 시키잖아요. 진짜 사회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예. 간단해요. 지금 당장 선관위 사람들 일단 다 사퇴해요. 네, 다 사퇴하고 그러고 나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사실상 이게 특검과 국정조사를 좀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정조사는 알리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은 원래는 중간에 수사 결과를 잘 발표를 안 해요. 끝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리핑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국정조사는 그 과정 전체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보여줌으로써 조사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목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정조사감이 아니고 특검감이 맞아요. 그래서 빨리 다 사퇴하고 특검 바로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순간 정쟁화가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선관위라는 것이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도 이번에 선거하면서 많이 겪었습니다만 편파적 판단 뭐 이렇게 눈 감아주는 거 뭐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작은 일이라고 치자고요. 세상에 투표용지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선을 치르는데 호남의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했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영남의 투표용지 적게 좀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80% 나오던 곳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런 곳에 투표용지가 적게 됐다?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선관위가 얼마나 무능하고 잘못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정당도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의 잘못을 감싸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4시부터 8시까지 KBS 출구조사 나올 때 그때 패널로 나갔었는데 한 5시 40분, 하여튼 6시 조금 안 돼갖고 네. 속보가 뜬 거예요. 저희가 토크를 하고 있는 중에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이 속보가 떴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6시부터 출구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마이크가 넘어간 상태에서 앵커가 저희 패널들한테 6시 출구조사 발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앵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만 안 하는 거냐? 다른 방송국들도 안 하는 거냐? 그랬더니 3개 방송국이 다 같이 이제 결정을 하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다음에 그 진행자분한테도 따로 연락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여를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1분 정도 남으니까 60초부터 그 영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출구조사가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저는 의문스러운 게 방송국에서 이거 출구조사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한 거거든요. 당연히 인지하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출구조사를 지금 한 해 만에 뭐 하다가 이거를 그냥 방송 3사 내부를 협의를 한 건지 아니면 선관위가 개입이 된 건지 그 결정권자가 누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거를 그냥 강행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출구조사 이후에 물론 지금도 6시까지 투표소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뭐 한 20분 정도 더 투표하는 일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10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 선거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또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좀 밝혀줘야 된다. 저도 그 자리에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여론조사를 공표 금지 기간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어요. 네. 선거 앞두고 그렇죠. 아니, 이 공표를 하면 안 된다. 왜? 이것이 영향을 미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투표가 이루어질까봐. 근데 아니 선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출구조사가 나와. 그러면 이거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당도 정말로 이견을 제시해서는 안 돼요. 예, 이런 경우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책 반드시 만들어내지. 안 그러면요 어떠한 선거에서도 사람들이 불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나라가 아까 하은기 소장님 말대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어저께 송파 쪽에서 이제 투표 용지가 없어가지고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래도 투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지를 받아가지고 투표를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니죠. 그 갔는데 지금 돌아간 투표용지 분도 없다니까 계시겠죠. 돌아가는 분도 그래요? 계시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되는 뭐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겠네. 어느 정도까지 문제 영향을 되죠. 미쳤는지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게 한 4시 한 10분 이 정도부터 투표용지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투표용지 쌓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3시쯤 됐을 때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땐 요거 모자라겠다. 그럼 이걸 빨리빨리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영상 도는 거를 보면은요. 투표용지도 종이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와요. 번호도 없다고 그래요. 이거 지금 이것도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제는 제가 막 영상 같은 거 보고 막 글 올라오는 것들을 보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선관위가 얼마나 무능력한 조직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시경부터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 접수가 됐어. 자기들이 인지를 했어. 그런데 6시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대처를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기관입니까? 아니 투표를 하는 와중에 어떠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다 세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터졌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수습을 못하고 앉아있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 3시부터 만약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봐요. 그럼 사람들이 점점 밀리기 시작하죠. 뒤로 줄을 쫙 서요. 그러면은 투표하러 갔던 사람이 야 이거 줄이 너무 긴데 이거 못하겠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이 부분 문제는 절대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정도의 강도 높은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식들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번에 뭐 한두 번이 아니야? 소쿠리 뭐에 그럼요. 관리하고 엉망진창으로 했던 게 지난번에도 있었고 그래. 그다음에 무슨 뭐 채용 비리부터 해가지고 가족 그러니까 기업이래잖아요. 선관위라는 게 독립기관이고 헌법기관이니까 정치권에서 뭐 이렇게 공격하고 나무라고 이러기가 되게 부담스럽다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 아니 본인들이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지적을 받고 문제라는 점을 본인들도 인식을 했으면 스스로 고치고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꼭 이렇게 외부에서 칼을 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갈 문제는 절대 아니다.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지금 저기 화면을 보시면은 자녀 투표용지가 지금 거의 뭐 없어 보이는 상태인 거죠. 아니 저렇게 해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저걸 새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저 상태로 또 뜯어가지고 또 투표용지를 나눠줘서 또 어렵게 투표를 한 거를 사진 아니, 찍어서 월급 이렇게 받고 올린 하는 일이 거구나. 대체 뭐야?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 말이요. 아니, 평소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이에요. 저거. 뭔가 하긴 지금 하겠지. 진보당이랑 정의당도 선관위원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민주당- 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선관위원들 다 그쵸? 사퇴해야 돼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저희 이거는 진짜 특검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짚어내야 돼요. 돈 다 어디다 썼는지 이런 거. 왜냐면요 이게 선관위라는 기관 자체가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립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함부로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사실은 선관위에다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직제상으로 독립기관으로 빠져 있어요. 선관위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이 얼마나 무능력해질 수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다. 이번 건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선관위는 감사를 받지 않는군요. 네. 그러면 감사원 감사나 넣어야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감사원 감사를 넣기까지도 매우 힘듭니다. 예. 이렇게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모두가. 그러면은 선관위에 계신 분들은 다 선거가 없을 때는 뭐 다른 일을 안 합니까? 그것까지는 솔직히 오히려 뭐 말씀드리기 좀 예전에 어려워요.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선거가 있을 때는 휴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런 통계도 나와서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굉장히 역적인 선거가 것이죠. 힘드니까 그때 휴직하고 다른 사람들 채워가지고 하는데 그 채워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왔으니까 업무가 익숙치 않아. 그러니까 선거가 더 엉망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네. 선관위에서 선거가 옥수수- 있으면 휴직기를 옥수수 낸다. 묻었어요, 이거. 입에? 네. 네. 이거 맛있네 근데. 네. 엄청 맛있네. 네. 토크가 어디로 튈지 30분 모르는 만에 이제 분들입니다. 후보에서 다시 우리 패널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 지방 선거가 끝나서 그런지 또
또 선관위에서 있었던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여의도 넘어 저희 닭간다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동접자가 들어오셔서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데 거의 뭐 이제 3,600분이 넘었고 3,700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좀 네. 눌러주세요. 이 보시는 구독도- 분들 구독도 좀 구독 눌러줘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좋아요도 좋아요 눌러주셔서 통계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댓글 있으시면은 저희가 좋아요 1000개 달성 시 우리 패널 한 분당 하나씩 마음에 드는 댓글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한동훈 이진숙 우리 진숙이 누나랑 동훈이 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이 형과 진숙이 누나는 이제 국회로 가게 되었고요. 우리 조국과 하정우는 국회 입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결과 한동훈이 조금 약간 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동훈 후보 이런 결과를 사실은 이제 뭐 국힘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의 입지가 조금 불안해질 것 같기도 한데.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어. 지난번에 예상하지 제가 못했으면 분명히 무능이지. 그랬죠. 선거 중이니까 계속 하정우 지지했지만 제가 돌려 말했습니다. 분명 위험하다고. 그래서 빨리 부산 복합 내려가야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더만 이긴 그 뭐야 삼천당도 총장도 그랬어.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대충 판세 읽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보고 있었더만. 근데 우리의 그 보고 있나 장혜찬? 뭐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예찬이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 골프 치러 갔대. 뭘 속으로 뭐 그래. 아 왜 없는 속 사람 터지니까 뒷담을까요? 속 터지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날이라도 바로 내려갔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그때 한 대표를 때릴 순 없으니까 공이라도 때리러 갔나 보지. 동탄골 나고 있었어요. 동탄처럼 되고 있었어요. 그 블랙아웃 들어가기 직전에 추세가 빨리 그걸 차단 안 하면은 당선되고서 들어오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실 그게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우리의 박민식 후보님이란 말이에요. 뭐 그 이름 뭡니까? 그 자유대학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막 이상한 쇼츠 만들어 뿌리고 막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니까 지지율이 팍팍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다. 이제 국민의힘이 감당하시라. 네. 아니야 근데 그렇죠. 나는 박민식보다도 하정우가 한동훈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하정우 후보가 처음 내려갈 때부터 제가 하정우 후보 하는 모습을 딱 보고 바로 얘기한 게 한동훈 후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자 구도에서도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네네. 하정우 후보가 처음부터 뭐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릅니다 이러는 거야. 나가는 거에 있어서. 아니 나는 출마한다는 출마하냐, 사람이 보내만 주십시오 해도 모자랄 사람이 네.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에 생각 다르다? 저걸 부산 북갑 주민들이 들으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생각부터 시작을 한 거지. 그렇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 내려갔어. 내려가자마자 손털기 논란이 터졌어. 손털기 논란?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그걸 또 이상한 변명들을 나서서 뭐 막 다른 손이 사람들에서 아파서. 그러니까 막 이래버려. 이거 쉽지 않다. 근데 이거 쉽지 않다. 난 그렇게 그 봤어. 비판 수용하겠고 뭐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한 건 숫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깎아가지고 절로 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거예요. 박민식 후보가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잘못한 부분. 근데 그거보다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권자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유권자들이 하정우를 막기 위해서는 저 박민식으로는 안 되겠다. 한동훈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동훈한테 다 몰려간 거예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거고. 처음에 출마한다 그랬을 때 중간에 저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방송들에서 그럼. 기억나실 분은 나실 텐데 거기 부산이잖아요. 전재수가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애초에 대선 해보면은 대선 지지율도 우리한테 안 나와요. 전재수 당선인이 있을 때만 전재수 당선인한테만 가는 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마치 만만하게 생각하고 내려갔다가는 큰일 난다. 험지만 돌아다니는 그거야. 사람으로서 그거야. 네. 진짜로. 이게 패널분들 중에 험지를 안 가본 사람들이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뭘 몰라 영남에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내가 그 말이야. 자 이거 봐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패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 거기서 전예수가 얻은 표가 얼만데 그 표만 그대로 얻어도 뭐 하정우가 무조건 당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요. 전재수니까 받은 표예요. 대구에 가서 김부겸이니까 받는 표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못 받는 표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간다? 안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이라는 분들이 그분들을 찍어주는 데는 당성도 있겠지만 그 개인분들이 하는 진정성을 보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하정우 후보는 진정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결국에는 아무튼- 선거 캠프에서도 그게 뼈아팠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공보물이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물의 사진이 후보 얼굴이 아니라 얼굴은 전재수, 등짝은 하정우였잖아요. 이거는 결국 하정우 하나만으로는 이 선거판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다 누나는 생각하고 유무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누나랑 장애차는 국민의힘은 저는 그리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정원호 후보, 하정우 후보의 선거 캠페인 전략에 문제가 있다. 이분들이 초반에 여론조사에서 막 1등 50% 넘게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거 캠페인 전략이 1등 지키기 전략인 거예요. 토론도 안 해. 뭐 네거티브 하면은 뭐 별 대꾸도 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하정우도 그렇고 정원호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성동구청장으로서 일 잘했다라고 뭐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SNS에 글을 써준다고 해도 본인이 도전자로서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였어야 되거든요. 토론회에서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실수에 대해서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고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러한 좀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야 됐는데 이 두 분이 토론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은 완전히 패착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정우와 정원호의 가장 큰 패착은 토론을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이 토론을 못해도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버리면 어떻게들 합니까? 딱 한 번 있게 되면 오히려 집중만 더 되죠. 너무 다른 데서 예. 다른 데서 그런 걸 대해서 두 번째 토론에서 좀 커버하고 세 번째 토론 커버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하는 토론에서 저렇게 해버리니까 됩니까? 하정우 후보는 대본은 잘 써줬어요. 제가 보니까 한동훈 후보 막 공격할 때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이런 거 대본은 잘 써줬어. 근데 배우가 준비가 안 됐는데 배우가 그거에 대해서 눈도 안 마주치면서 거기서 검사 취조실입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감을 해요? 안 하지? 검사 취조실입니까라는 얘기를 할 땐 자기가 피해자로서 받는 느낌을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먹힙니까? 정원호도 마찬가지죠. 정원호 후보도 준 거 그대로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서울 시민들이 그 자존심에 저렇게 읽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저기 대표로 뽑아도 돼? 이게 먹힌 거예요. 네. 그 GTX 생각- 사건도 본인들은 이제 안전 이슈로서 좀 키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 측에서 치고 나갔잖아요. 네거티브 안 할 테니까 GTX 문제만 가지고서 토론회 하자. 그거 받았어야 돼요. 근데 안 받았어야지. 하니까 아, 이 사람 GTX도 문제 없나 보다. 그리고 아, 정원호라는 사람이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성동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전체를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니까 공개적으로 나서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그렇지. 없는 거죠. 진짜 근데 어제도 되게 낯설었던 게 이런 거 선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겼는데 내가 겸손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심판을 받은 쪽에서는 야 니네들은 문제 있었어 이러고 이러니까 어제 제가 손수조 그 선배랑 할 때도 그렇고 되게 낯설더라고 사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두 국민의힘은 이 명은 결과가 떨어졌잖아요.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나 봐. 아니야. 맞아. 아까 또 얘기했지만 국민의힘도 쇄신하고 변화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이번에 정말 회초리 세게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원호와 하정우는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구도를 스스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발로 차버렸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한동훈계 패널 분들이 기고만장할 거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쓰리긴 한데 네. 그간 한동훈 그 당선인의 역량을 폄훼해온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국회에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시 폄훼를 드릴 건데 왜냐면 국회 프로세스를 생각해 봤을 때 국회에서 법 하나 발의하려면 일단 10명의 의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친한계 비례대표 합쳐가지고 10명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근데 실제로 그 법을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누군가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한동훈 그 당선인이 이때까지 보여준 정치적 행보라는 건 누군가랑 자꾸 싸우잖아요. 그렇죠. 안티가 많죠. 개혁신당에도 네. 싸우고 국민의힘에도 시비 걸고 민주당 싸우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가지고 협의를 통해 뭐 합의를 도출하는 해서 성과를 만드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무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런 성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친한계 패널들이나 한동훈 당선인의 지지자들은
한동훈 당선인이 법사위 가가지고 막 민주당 머리끄댕이 잡고 국민의힘 뺨 때리고 이런 걸 상상하면서 가슴이 웅장해질지 모르겠지만 네네. 조정식 의장이 한동훈 당선인을 법사위에 배치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디 그냥 다른 이상한 데 배치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사실 성과 내기가 되게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잘할 거라고 봐요. 어느 상임위를 가든. 왜냐면은 그 지역구 선거를 저렇게 어렵게 뛰잖아요. 그럼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요. 이제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듣기 좋게끔 말을 바꿔서 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돼서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뀌어야지만 태도가 바뀌어야지만 당선이 되는 거고 그 당선이 되면 그거를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보다는 머리 좋은 분들은 그냥 그거를 잘 연기를 해요. 이제 본인 거를 다시 바꿔.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저는 이거 당선 이상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건 있어요. 한동훈 대표 본인은 이제 성장하고 더 나갈 건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과 한동훈 대표의 패널들은 이제 더 이상 신격화는 좀 그만해야 될 거다. 우리 김성열 최고위원께서 지금 덕담해주고 계신데 네. 저 생각 제가 봤을 때는 2달 내로 바뀝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그럴 수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부터 이미 그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시비 걸고 보수 재건 운운하면서 막 시비 걸고 다닐 거거든. 아니 그거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반드시 그럴 건데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신격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이준석 대표를 하나로 중심으로 모여 있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얼마든지 쓴소리를 해요. 이걸 신격화해 버리면요, 빠가 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빠가 까를 만든다. 네. 그게 무슨 그쵸. 말입니까? 이제 막 신격하려고 팬들이 네. 너무 이렇게 누굴 옹립하려고 막 이러잖아요. 네. 남들이 보기 눈꼴 씌어요. 보기가 싫어. 저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러면 안티가 되는 거예요. 아하. 네. 아. 그런 걸 좀 주의하시긴 해야 돼요. 과도한 팬덤은 오히려 이제 좀 안 좋아하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뭐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개딸도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막 공격들, 특히 그게 있었잖아요. 영장 기각됐을 때 네. 처음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켰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지자들이 막 문자 폭탄도 하고 이랬었던 것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 개딸들이 보여줬었던 이러한 팬덤 모습을 한동훈 이제 당선인이죠. 한동훈 당선인의 지지자들도 조금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부산 북갑에서도 이분들이 내려가서 자원봉사하는 거에 대해 모두가 이제 곱게 봤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께서 판단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박민식 후보가 굉장히 쪼그라들었어요. 둘이 이제 보수의 파이를 나눠 먹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박민식 후보가 쪼라들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 것은 국민의힘이 나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고 굉장히 앞으로 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 전에 있었던 논란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외적인 메시지들이 나올 그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훈 형이 확실히 이번 선거를 하면서 눈빛이 많이 뭐 약간 겸손해진 것 같기도 하고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가 가장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훈 형이 이제 그 국힘에 반드시 복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당권파와 친한계의 충돌이 당연히 또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우려가 되는 점 아닙니까? 그렇죠. 안 받아줘요. 받아주겠어요? 받아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 어떻게 근데 반드시 복당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최고위원은 대표가 잘할 것 같다고 했지만 제가 얘기한 게 그런 네. 거예요. 이해관계가 다른데 분명히 성과보다는 국민의힘 다시 접수하는 게 먼저거든. 억울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어쨌든 억울함을 푸는 게 제일 순위인 사람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그치. 그 엘리트들의 특성이에요, 그게. 맞아, 그건 그래. 장동혁 그래. 대표가 저는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100%. 네, 그러면 이제 안 당내에서 내면 어떡해. 한동훈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다시 당으로 복귀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좀 극단적으로
한동훈 후보 당시에 도왔었던 당내 인사들 있잖아요. 음. 그 징계가 초반에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한자 의원이 부산에 내려가기도 했었고. 근데 징계는 그때 선거까지 징계 같은 것들은 이제 안 하겠다.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하겠죠. 지금은 일단은 그 선관위 문제가 굉장히 크고 장동혁 대표 어제 중앙선관위원장 방 막 이제 침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을 통해서 본인의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먼저 나서서 민주당한테 그러지 말라고 막 한 이유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장동혁 대표 철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날 길은 이거 선관위 공격해가지고 이걸 정치적 레버리지로 뭐 분탕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진짜 자기 지지층한테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국민의힘이 거대한 부정선거 정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자정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제어하고 내부에서 내부 비판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겠는지 참 걱정이에요. 네, 한동훈 복당의 키는요. 네. 장동혁 대표한테 있지는 않아요. 그럼요. 네, 장동혁 대표는 그냥 자기 버티기도 힘들어요, 사실. 네. 근데 버틸 거고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진짜 복당을 하려면 누가 힘을 써야 되냐면 오세훈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어쨌거나 이번에 서울시장이 다시 이 어려운 판에서 네. 당선이 되면서 입지가 엄청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겠지.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빚도 없어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되니까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앞에 전면에 나서가지고 한동훈 무조건 복당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떠들면 엄청난 부담감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하겠냐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죠. 없다. 왜? 네. 다들 3년 뒤 대선을 보는 사람들인데 음. 굳이 그렇게까지?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렇게 하고도 대선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아니 오세훈. 오세훈. 오세훈과 한동훈은 잠재적으로 다 대권 경쟁자니까 받아주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서울 선관위에서 투표함 개표가 안 돼서 오세훈 후보 당선 확정을 못한다 이런 또 입장이 개판이구만. 나왔네요. 진짜로? 네, 지금 속보 떴어요. 누가 여기 선관위 실수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 이거는 분명히 선관위가 무능한 겁니다. 예, 이런 걸 실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실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소한 일을 생각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잘못되는 것들이 실수고요. 우리가 수능이나 이런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성적을 봤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 그럼 그걸 실수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실수가 아니면 실력이에요. 선관위 진짜 잘못한 겁니다. 우리 얘기하는 동안에 좋아요가 1,200개가 넘었어요. 예. 좋아요 누르신 분들 진심 엄청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변 봉투님께서도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아무리 찍어도 매진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아까 보내주셨어요. 상원기가 그냥 생각하기 귀찮다고 1,000개라고 그냥 해버렸는데 오늘은 1,200개 해도 됐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와우, 네. 굉장합니다. 지금 진숙이 누나도 이제 당선이 돼서 국회에 입성을 성공을 했습니다. 진숙이 누나도 좀 마음이 아프게 선거 활동을 하고 들어간 케이스죠. 근데 또 보수 투표에서 많이 미뤄졌습니다. 거의 뭐 60% 가깝게 59.06%의 투표를 받아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 우리 진숙이 누나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앞으로 과방위가 어마어마한 왜요? 한동안 법사위가 시끄러웠었잖아요. 네네. 다시 과방위로 카메라들이 갈 것 같다 생각합니다. 과방위 배정을 뭐 희망하시겠죠. 그렇겠죠. 근데 근데 6대 4면 생각보다 민주당 후보도 굉장히 선전을 했네요. 김부겸 후보 덕분인가? 그 영향이 있긴 있을 국민의힘 텐데. 덕분이에요. 국민의힘 덕분이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국민의힘이 덕분이에요. 국민의힘이 공천을 그렇게 하고 장동혁 대표가 와서 휘젓고 다니고 그게 보기 싫어서 그런 거죠.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울이랑 경남 지는 거 미리 그 대구에서 알고 계셨다면 아마 다른 선택해 주실 수도 있어요. 다 넘어간다 생각하니까 마지막에 결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야, 더 재밌는 지역인 평택을로 한번 가보면은 여기는 진짜 여기가 굉장했습니다. 이건 진짜 어부지리라고 볼 수 있나요? 유이동 후보가 출구조사도 3대 3대 3. 예. 차악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한 거라고 봐야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여기 개혁신당에서 지지선언 해주셨잖아요. 또 유이동 후보는. 개혁신당은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께서 해주셨죠. 이게 여론조사 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게 나왔어요. 결과가. 그래서 유이동 이제 당선자가 34%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선된 거잖아요. 네. 조국 후보가 3등을 했습니다.
김용남 조국 후보가 이제 이동 후보를 못 이기고 결국에는 낙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진짜로 유이동 후보가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할 때까지만 해도 좀 유태유태했었잖아요.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표 차이가 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게끔 당선이 됐습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유이동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네. 부산 북구 갑과 이 평택을을 보시면요. 그 여론조사의 과표집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라는 걸 조금 아셔야 돼요. 이게 특히 어디 이제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이제 표는 다 똑같잖아요. 네. 표는 열성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덜 열성적이어도 표의 개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열성적인 지지자분들이 여론조사를 열심히 받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팬덤이 있는 정치인들이 여론조사가 조금 더 잡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사실 부산 북구갑도 마지막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다 이기는 걸로 막 엄청 큰 차이로 이기는 걸로 막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신승을 했잖아요,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여론조사 과표집이 좀 있었던 거고 이 평택을도 저는 처음부터 유이동 후보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니 저기서 분명히 털을 닦으신 분인데 이렇게 삼자 구도가 되면 분명히 이길 만한 분인데 네네.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 나오길래 이거는 좀 과표집이 들어갔겠다. 왜냐면은 민주당 분들도 지금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또 조국 대표는 팬덤이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건 여론조사가 약간 과표집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유이동이 더 나오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더 큰 차이가 났어요. 네. 평택을에서 이 결과를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입니다. 저는 안타깝지 않은데. 왜요? 본인이 처음부터 평택을 선택했던 것도 연고 없다는 거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초반에 뭐 2달짜리 집 임차했다는 거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선거 캠페인 전략도 평택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이 와닿기보다는 이미 막 대권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당권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선거 캠페인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조국혁신당 의원들까지 평택에 다 몰려와가지고 결국에는 뭐 국힘제로 만들겠다더니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하는 거에만 너무 올인하지 않았나.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그리고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번에 확고하게 평가하시는 계기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국 후보가 3등으로 낙선이 됐는데 조국 혁신당의 당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긴 하거든요. 당명은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 해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당 대표가 지금 낙선을 이렇게 3등으로 해버리면 당에도 큰 위기가 올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전혀 고려 안 하죠? 뭐 일단 선거 결과는 아마 저 같은 놈도 이게 한몫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막상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유이동 당선인 정도면 그 보수 진영에서 양질의 정치인 축에 들 텐데 무슨 윤호긴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지역에서 당연히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 이 진보 진영에서 가져간 무슨 맡겨놓은 표처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3자 구도라도 유이동 후보나 뭐 일단 황교안 뭐 이런 분들은 치고 올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변수로 생각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끼리 엄청 치열하게 붙었던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국 후보자의 그 위선 내로남불 뭐 검찰개혁 실패 등등 때문에 2019년부터 제가 별로 엄청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당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겨우 조국의 강을 건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저도 정말 가열차게 비판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만사무사 이런 거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금까지는 위법은 아닌데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상대평가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자가 당선되면은 민주진영의 안정성을 해치는데 김용남 후보자가 당선되면 그래도 그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활동한다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근데 평택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쩌라고인 거예요. 보수 정치인이라도 잘하는 사람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둘 다 좀 놓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합치면 60%가 넘어가는데 그렇지. 합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서로 너무 오만하게 유권자들을 바라본 결과가 이거 아닌가. 그렇지. 이거는 진영 차원에서 좀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불님께서 기욱이 형이 조이동이라고 불렀던 의동이 형 축하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전화 연결했었거든요. 아니 옆에 있었어요. 그때는 지난번에 출마식 같이 전이었나? 있었죠? 제가 한 번 잡아드렸는데 계속 유희동이라고 불러줬어. 맞아요. 예. 분발하십시오. 예. 네. 조이동 후보 아니 유이동 후보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개혁신당이 했던 목표에 대비 결과 개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간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는 거죠. 상처뿐인 영광이지 뭐. 예. 아유 저희는 솔직히 뭐 결과는 참혹합니다. 음. 네, 그래 오늘 좀 전에 이제 선대위 해산식 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네네. 선대위 해산식에서도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책임을 통감한다. 음. 뭐 이런 말씀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는 아쉽죠. 안타깝고 아쉽고 여러모로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저희가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현실의 벽이라는 게 상당히 높고 두텁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고요. 계속 가긴 갈 건데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힘든 것도 티낼 수도 없는 거고 오늘 하루까지만 조금 그러고 내일부터는 다시 힘낼 거고 우리 이 힘든 거 알면서도 지지해주는 지지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가야 되고 제가 비록 표를 많이 받진 못했지만 저한테 표를 주신 분들은 정말 소신껏 투표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소신을 제가 지켜드려야죠. 그래서 끝까지 갈 겁니다. 멋지다. 본인에게 투표해 주신 분들은 다 소신 있게 투표를 하신 거죠. 그럼요. 왜냐면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찍은 사람은 소신 소신이 없는 없게 사람들이다. 투표를 한 거다. 거대 양당 기득권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어디 정파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뽑고 어디 윤호개인을 하는 사람을 뽑고 말이야. 저렇게 유권자랑 싸우니까 계속 고정했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 와야 되거든. 유권자랑 싸운 적 없습니다. 우리가 대구 가가지고 내란 정당에 투표한 사람들이 말이야 이러면 우리한테 절대 표를 안 준단 말이야.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 투표가 끝났으니까 말하는 거야. 투표가 끝났으니까. 그렇지. 고생 예. 많으셨어요. 아무튼 개혁신당 우리 김성열 최고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뉴스 뜨는 거 보니까 잠실 7동 제2 투표소의 투표함이 네. 반출이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경찰이랑 또 대치 중이라고 하네요. 예,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송파 그쪽에서 일어났던 이번에 선관위의 잘못으로 일어난 이런 잘못된 일들. 예, 요거는 확실하게 엄중하게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슈퍼챗이랑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슈퍼챗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선거 준비하시느라 고생한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또 구독과 좋아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시면은 저희한테 큰 의미가 되고 좀 더 질 높은 방송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6.3 지방선거 세 분 너무나도 고생하셨는데 이제 빨리 좀 휴식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은기 이제 어떻게 지냅니까? 좀 쉬어야죠 뭐. 좀 쉬고 저희랑 좀 편하게 이제 방송하면서 날릴 방송들은 날리고 이때까지 섭외 왔는데 선거 때문에 못했던 것 양질의 방송들은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정리할 방송들은 좀 정리해야 되는 거고. 저희 방송 정리하는 건 아니죠. 뭐 이 정도면 오늘 제가 원래 금요비대위가 뒤에 있었거든요. 뭐 안 나간다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사실 고민했어요. 왜 그랬어? 아니 왜냐면 그래도 결정은 이제 나오고 대구 선거 가지고 저한테 조롱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 막 그 조롱을 퍼부으면 이게 쇼츠나 이런 걸로 따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동료들이 보면은 되게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여기서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냥 뭐 반박을 안 하고 그러는 건데 그것만 보면 또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은 휴대폰이 꺼졌는데 채팅방 보니까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금도를 지키네요. 그렇지. 근데 제가 생각에는 금요 비대위는 금도를 안 지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오늘 안 나간다고 했지만 사실 그만할 생각입니다. 그래. 네, 그거는 뭐 정치적 나는 상황이 금도 안 지키는데 가야겠다. 정치적 이게 그거랑 똑같아. 그 매불쇼 같은 데서 그 출연했는데 갑자기 그 지지층이 김성열 바보 어쩌고 저쩌고 막 놀려. 그럼 여기서 막
어쩔 줄을 모르게 막 앉아 있어야 돼. 선거 졌으니까 반론하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쇼츠로 따서 막 지지층한테 돌려. 저럴 줄 조리돌림 알았다. 당하는 거지. 그러면은 김성열은 자기가 정치인이니까 참는데 김성열 도와줬던 사람들은 그럼. 힘들거든. 근데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금요비대위는 거기 채팅창은 적어도 선을 많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근데 이런 얘기가 되나? 해도 돼요. 지금 오늘은 이제 실험적으로 혹시 몰라서 여기도 불안했는데 괜찮은 것 같네. 이제 그분들이 일로 몰려서 채팅한다. 그럼 여기 나도 사람 아까처럼 많아지겠다.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싸워도 되는 분위기인지 아닌지가 이제 가늠이 되는 거지. 네. 여기서 이제 기욱이 형 해주는 거 보니까 싸워도 될 것 같아. 걔네들 괜찮아. 네. 그리고 형님 걔네들이 여기 몰려와서 정령하면 이 방송이 안 좋아요. 아 그래. 여기 윤호개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은기가 필요한 거야, 우리. 여기 장해찬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싸워야 돼요. 아니야 그렇진 오셔가지고 않겠구나. 좋은 말씀 들으면 되지. 네. 어차피 말하는 건 우리고. 근데 다들 어찌 보면 이번 선거가 선관위만 빼면은 다들 좀 멋진 승부를 좀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선거 때는 정말 죽일 듯이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당선된 사람들이 또 낙선자가 또 위로도 해주고 또 축하도 해주고 또 이게 낙선자한테 또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 결국에는 이 결과에 또 승복할 줄 아는 승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신기했던 거는 댓글을 보면서 야 이번 댓글 오늘만큼은 댓글이 굉장히 필터링이 많이 된 느낌입니다. 우리 저 유권자분들도 투표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매너 있게 이렇게 댓글을 네. 달아주시는 분들 그렇더라고. 보면서 저도 좀 많이 놀랬습니다. 오늘 3,000분이 넘게 오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멋있습니다. 우리 여기 너네들 선을 지키는 애들이었구나. 그럼 선을 지켜요. 네, 약간 오해했었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버릇없이 커피 굴어서 쿠폰, 죄송합니다. 커피 쿠폰 드릴 분 저는 뽑았습니까? 네 네. 온리 쥐지님 헌기야 여기 계속 나와. 네, 그분 들이시죠. 네.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저는 고를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헌기를 응원해 주시고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맞아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굉장히 평소에 조롱하고 놀리고 긁으면서도 이게 따뜻한 애들이었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김성열 최고도 하나 골라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우리 하남 선거 엄청 도와주고 음. 막 끝까지 도와주셨던 우리 세로이님 드릴게요. 엄청 좋아요. 도와주셔가지고 사실 뭐 크게 뭐 엄청 뭘 해준다기보다는 가서 진짜 지인들 소개해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저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의 안정도 도와주시고 굉장히 고마웠어요. 진짜 제 첫 선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딱딱딱 머릿속에 박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계셔보셨으니까 이광재가 얼마나 거물인지 알면서도 저기 도전하러 가는 그 저 용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헌기가 지금 댓글을 못 보니까 제가 하나 뽑아드릴게요. 네. 우리 별이님께서 민주당 패널 중에서 헌기 씨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는 두 잔 좀 주십시오. 네. 요 댓글을 좀 장해찬한테는 이제 쿠폰 이거 배급하지 말고 두 잔 주십시오. 벌을 받아야 돼 벌을. 별이님께 우리 헌기가 드리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4가지 정보만 보내주시면 제가 핸드폰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거가 끝났는데 정말 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 나와주신 우리 세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좀 편안한 시간 가지면서 좀 여유를 찾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우리 김성일 최고 진짜 고생 두 많았어요. 분 진짜 아유,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어요. 고생 또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아유, 김성일 최고 이렇게 고생한 이 까무잡잡한 피부 보니까 약간 눈물 날라 그러네. 성일 아유, 형이나 나라 네.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웃어야지.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 돼. 선거는 그 전쟁을 기호화해놓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 잃는 거거든. 그럼 웃는 게 아니야 지금. 서로에게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고생했어. 자, 박수 치면서 저희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